음식에 풍미를 더해주고 식욕을 북돋아주는 향신료. 음식의 맛과 향을 더 좋게 해주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는데요. 고추, 마늘, 후추, 마라 등등이 모두 향신료에 속합니다. 이런 향신료가 한때는 금보다도 비쌌고 향신료로 인해 세계사가 바뀌기도 했다는 사실. 고대부터 중세에 이르기까지 향신료는 그야말로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음식으로도 약으로도 대접받으며 인간의 생활에 다양한 영향을 미쳤어요. 향신료의 역사에는 파괴와 창조, 우리가 몰랐던 다양한 역사가 담겨 있는데요. 향신료의 역사를 함께 알아볼게요. 후추. 후추는 세계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향신료입니다. 모든 무역과 분쟁에 빠지지 않고 등장할 만큼 고대부터 귀한 향신료로 대접받았어요. 풍미를 더하는 역할뿐 아니라 귀족들이 먹는 고기의 맛을 훨씬 맛있게 해주었기 때문에 예로부터 귀족들만 사용할 수 있는 사치품 중 하나였습니다. 특히나 후추가 유럽에 알려지고 나서는 유럽에서 후추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았습니다. 유럽인들이 이 후추에 얼마나 열광했는지 후추를 얻기 위해서는 전쟁도 마다하지 않을 정도였죠. 후추의 원산지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처럼 계절풍 기후지대에 있는 곳들입니다. 유럽에서는 실크로드를 통해서 후추를 얻었는데 오스만 제국이 아라비아 지역을 차지하면서 후추 무역을 독점하기 시작했어요. 육지 무역이 막혔다고 봐도 무방했죠. 이 독점 무역 때문에 후추의 가격이 약 100배 정도 폭등했는데요. 거기에다 후추가 아라비아에서 유럽으로 넘어오면서 여러 영주들이 다스리는 지역을 거쳐야 했고 그 과정에서 세금까지 추가되었기 때문에 유럽인들은 후추를 굉장히 비싼 가격에 구매할 수밖에 없었어요. 당시 후추의 가격이 금보다도 비쌌는데요. 특히나 동양과 거리가 먼 이베리아 반도에 위치하고 있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경우는 후추를 구경조차 하기 힘들 정도로 후추의 가치가 치솟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 후추를 중개상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간절함은 결국 직접 후추를 찾아 나서게 만듭니다. 15세기 바스코 다가마는 포르투갈의 국왕으로부터 인도 원정단의 책임자로 임명되어 황금보다 비싼 후추를 구하는 길을 떠나게 됩니다. 바스코 다가마 원정단은 희망봉을 돌아 인도의 캘리컷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캘리컷은 후추와 생강 무역의 중심지였으며 동양과 서양을 잇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거대한 무역의 중심지였죠. 그래서 그곳의 사람들은 외국인인 바스코 다가마를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캘리컷 사람들은 바스코 다가마가 가져간 무역품들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어요. 당시 캘리컷은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바스코 다가마의 물건들은 눈에 차지도 않았죠. 더 신기한 무역품들을 많이 봤을 테니까요. 그래서 바스코 다가마는 캘리컷 상인들과 무역 조약을 맺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금보다 비싼 후추를 포함한 다양한 향신료와 동양의 신기한 물건들을 조금은 싣고 포르투갈로 돌아올 수 있었죠. 포르투갈로 돌아가는 길이 험난해서 많은 선원들이 목숨을 잃었고 무역 조약도 제대로 맺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스코 다가마 원정대는 이 후추 항해를 통해서 무려 6000%라는 이윤을 남겼습니다. 후추를 얻기 위한 항해가 바로 바스코 다가마의 신항로 개척입니다. 그리고 이때를 기점으로 서양의 시선으로는 개척, 서양 이외의 시선으로는 침략이 본격화된 것입니다. 육두구. 육두구의 원산지는 인도네시아의 몰루카 제도입니다. 육두구 열매의 맛이 굉장히 자극적이고 많이 먹으면 마약과 같은 효과를 낸다고 해요. 인도에서는 이 육두구를 마다샤운드라고 부르는데 그 뜻은 마치 열매라고 합니다. 많은 향신료 중에서도 육두구는 유럽 사람들에게 굉장히 신비로운 열매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육두구의 재배 조건이 꽤 까다로웠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반다 제도에서만 잘 자랐다고 합니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라 육두구의 가치가 상당히 높았어요. 그럼 비싼 육두구 열매를 보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는데요. 당시 육두구의 가격은 후추 가격의 10배 정도로 형성되어 있었고 육두구 열매 가루 1g과 금 가루 1g의 가격이 동일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포르투갈이 신항로 개척으로 후추를 값싸게 가지고 오자 네덜란드도 향신료를 찾기 위해 항해를 떠납니다. 네덜란드 항해사들은 희망봉을 거쳐 몰루카 제도로 향했는데요. 그곳에서 그들은 원주민들의 신뢰를 얻은 뒤 육두구 무역을 독점했어요. 이후 네덜란드는 무역을 독점한 뒤에 육두구를 차지하기 위해서 반다 제도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모두 몰살시켰습니다.
이들이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육두구에 대해 집착했던 이유는 바로 돈이었습니다. 네덜란드 첫 상선의 순이익이 무려 2,500%였거든요. 모두 차지하기 위해서 눈이 뒤집힌 거죠. 이런 네덜란드의 욕심으로 반다 제도는 육두구 나무 숲으로 빼곡하게 차버렸습니다. 다양한 과일나무들이 있는 다른 성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었죠. 이것은 그들의 침략과 약탈의 서막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항해들을 통해서 서양 세력들은 우후죽순 경쟁적으로 다른 대륙들을 침략하고 약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의 원주민들을 노예로 삼고 식민지로 만들었죠. 결국 그들의 시선에서는 발견이었지만 그들이 아닌 시선에서는 침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금과도 같았던, 때로는 금보다 가치가 높았던 후추와 육두구의 역사에 대해서 말해봤습니다. 대항해 시대를 열게 만든 결정적 원인이 되었던 향신료. 향신료의 맛있는 향이 피비린내로 바뀌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향신료 속에 담긴 역사 이야기. 흥미로우셨나요?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